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 또 일반인 분들을 위한 그러한 영상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상에 쓸모없는 돈은 없다, 이러한 주제로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무속에서 아니면 무당집에 가서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지출이라는 것이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지출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지출은 그거는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지출에 대한 금액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슬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든다. 근데 이러한 1000만 원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의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구슬 해도 돼요. 하지만 이러한 1000만 원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뭐든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보더라도 가격 비교를 하고 그리고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는 이러한 무당분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 버려도 되는 돈은 없고 쓸모없는 돈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지출하는 거는 내가 이 10만 원이 쉽게 얘기해서 없어도 되는 돈, 이 10만 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는 돈, 이 10만 원이 없더라도 내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매달 10만 원에 대한 지출은 기도비로 나가는 게 괜찮죠. 하지만 이러한 금액이 30, 50, 100 이렇게가 된다면 이것은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무턱대고 이거 하면 좋다, 무턱대고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저거 사고 싶어, 피부과 가서 뭐 필러나 보톡스를 맞고 싶어, 또 뭘 하고 싶어, 이러한 충동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거나 아니면 성형수술을 하거나 그러한 것들은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지출이 가능하냐, 이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잖아요. 시술을 받은 것도 피부가 좋아진 게 눈에 보이고,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자기 만족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것도 티가 나고, 그리고 주변의 피드백도 좋고,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지출이 가능해요. 근데 무속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접근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성을 부여하는 것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내가 이 물품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고 내가 이 물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과 신념이 들어간다면 이 물품을 우리는 구매를 하잖아요. 청소기를 구매를 하더라도 10만원대부터 100만원대까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비교 분석해보고 정말 필요한지, 내 집안의 상황, 내가 청소를 얼마나 하는지 그런 상황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굴러보면서 판단하고 이것을 얼마짜리를 사야 될지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비싼 게 좋은 거라고 해서 비싼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성비를 따져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사가지고 가성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구분하는 힘을 먼저 키워야 돼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구분을 하잖아요.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아니면 피부과를 가더라도 여러 피부과 중에서도 괜찮은 곳을 방문을 하려고 하잖아요. 무당집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나한테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가치를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금액이 나한테 정말
이 금액이 감당 가능한지 감당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가치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도 구분을 해야 되고, 뭐든지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하는 게 무속에서 말하는 가림이란 말이에요. 가림은 가름말을 이렇게 나누듯이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림은 흑백 논리예요. 옳고 그르다. 명패를 가지고 오신 조상님, 명패를 가지고 오시지 않은 조상님,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무속집에다가 어떠한 것을 맡길 때도, 초공양을 맡길 때도 이것이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의미부여. 한 달에 10만원을 써서 한 달에 20만원을 써서 무당집에 초공양을 맡겨요. 초하루 때 아니면 내가 정성을 바쳐요. 이러한 것들이 내 내면에서 내 심적으로 어떠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 내가 한 발을 더 나갈 수 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부여가 된다면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이것이 크게 나한테 내 생활에 무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또 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막 크게 나가야 되고 막 돈이 갑자기 막 많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 가성비도 따져봐야 되고 정말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되고 이 금액이 내가 감당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되고, 무조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내 삶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다만 이것이 10년이 걸릴 게 7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5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구분을 먼저 해보세요. 정말 내가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것에 대한 가치가 나한테는 어떻게 부여가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비용이 나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인 건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인 건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따질 때는 머리로 따지지 마시고 노트를 하나 펼쳐 놓으시고 써보세요. 내가 자꾸 써봐라 얘기를 하는데 머릿속은 시각화가 안 돼요. 그냥 생각이잖아요. 객관화도 안 돼요. 왜?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종이 위에다가 그리면 이 생각이 이 객관화가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막 돈 지출이 갑자기 돈을 쓰는데도 없는데도 돈이 자꾸 샌다고 하면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가계부를 적어라 그럼. 그럼 눈에 보인다. 당신의 카드값이 3개월에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3개월치를 쭉 봐라. 그러면 당신의 생활 패턴이 보일 것이다.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 불필요한 것들은 잘라라. 그래야 그 돈이 나가지가 않는다. 그리고 갚아야 될 게 있으면 작은 금액부터 빨리빨리 갚아 나가라. 큰 금액은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그 시간만큼 내가 견디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작은 금액들을 자꾸 갚아 나가다 보면 이 작은 금액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또 큰 금액을 갚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줘요.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내 쓸 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품위 유지비는 내가 다 만족을 하고 나의 품위 유지비는 내가 기본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돈 없다 하시는 분들 보면 자기 쓸 건 다 쓰고 나머지 걸 써야 되니까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보면 그러면 제가 막 뭐라고 하죠. 니 쓸 거 다 쓰고 돈 없다 그러면은 정말 다른 사람들은 어떠냐. 하여튼 뭐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꾸 적어 보시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그러면 이 금액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 이 일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 이 금액이 정말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아닌지. 예. 만약에 1000만 원에 대한 굿비용이 나왔는데 이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3년이 아니라 3개월에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 계획이 돼. 이 금액이 감당 가능한 금액이야. 그러면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 금액이 감당이 안 된다. 나는 이걸 갚으려고 하면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지금 또 허덕이고 있다. 그럼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면 안 돼요. 정말 해가지고 이게 좋게 풀린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겠죠.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제가 말했다시피 보이는 영역, 어떠한 물건을 사고 차를 사고 피부를 하고 성형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눈에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역은 일단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빨리빨리 바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또 엮인 조사님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이게 바로 풀리는 사람이 있고 이 구세 효과를 1년이나 3년 있다가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순리대로 풀리게끔 되어 있어요. 다만 그 기간을 얼마만큼 줄일 수가 있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하지만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까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피부과도 시술을 받아봐야지만 알 수가 있고 성형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고 청소기도 사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 차이는 눈에 보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돌려서 얘기를 한 거고 핵심 주제는 내가 감당 가능한지 아니면 내가 감당 가능하지 않은지를 먼저 구분을 하라. 그리고 이것이 나한테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보셔라. 내가 신심이 강하면 그 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심심이 강하지도 않고 이런 데에다 돈 쓰는 게 그냥 낭비 같아.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내 쓸 건 다 쓰고 이쪽에다 공양할 돈은 없어. 근데 자기 거 안 쓰고 이쪽에다 또 공양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어느 분이 더 많은 복을 받냐? 그건 몰라요.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더 많은 복을 받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는 내 가치관과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갔을 때 내 마음이 더 편하고 안정적이냐 이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뜬금없이 이게 좀 떠올랐어요. 정말 내가 그래도 신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정말 쉽게 얘기해서 없어도 되는 돈은 이 세상에 절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은 내가 없다 치는 셈 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을 일단은 지출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해가지고 잘 됐어.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뭐 더 많이 내도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물론 모든 거는 등가 교환이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의 어떠한 보상을 분명히 받긴 받아요. 저는 그렇게는 믿고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찍은 모든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무튼 필요하신 분들은 하면 돼요. 하지만 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내가 정말 감당 가능한 금액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심심은 일어났다가도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도 다시 생기는 게 심심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영상을 좀 찍고 싶어 가지고 이러한 영상을 좀 두서없이 찍었고요. 아직 카메라가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렌즈를 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응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구분을 해라. 그리고 노트에 적어봐라. 이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제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